오나이님께서 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4월 13일 목요일날 저녁 7시에 무료 특강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네. 혹시 어떤 내용을 무료 특강을 해주실지? 네, 이제 쿠팡 광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관심 네.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쿠팡 광고를 쉽게 할 수 있는 팁을 좋습니다. 합니다. 4월 13일 목요일 저녁 19시에 오른쪽 날개님께서 쿠팡 광고 무료 특강을 하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줌 참여 링크는 유튜브 커뮤니티랑 네이버 카페, 그리고 구대판다 단톡방 1번, 2번 방을 활용해서 그날 저녁 18시 50분에 공지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대판다입니다. 오늘은 명실상부 쿠팡 왕제 오른쪽 날개님을 모셨습니다. 와.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유튜브 채널 오른쪽 날개 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오른쪽 날개라고 합니다. 아마 오른쪽 날개님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이커머스 시장에서 활약을 하고 계신지 저희 시청자분들은 대부분이 다 구매대행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세요. 대표님은 구매대행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사입 위주의 온라인 판매 셀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입도 하시면서 브랜딩도 하시지 않으신가요? 브랜딩은 하고는 싶은데 아직 그 브랜딩 단계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대표님 브랜드 쿠팡에 그 키워드 검색만 하면 대표님 거 다 나오고 있지 않나요? 저희들끼리는 좀 아는 것 같은데 아직 그래도 대중에게 좀 알려줘야 브랜딩이지 않나. 대중이 알고 또 그거를 판매하는 사람이 저다라는 거를 알아야지 브랜딩인 것 같은데 부모님 친구분도 모르시더라고요. 대표님은 그러면 이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드신 게 얼마나 되셨어요? 총 업력은 10년 정도 됐는데요. 셀링을 한 지는 7년 정도 됐고요. 그 전에 3년은 이런 셀링 하시는 분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수입 유통을 먼저 한 3년 정도 했었어요. 그러면은 온라인 셀러를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는 유통을 하셨고 그 전에도 다른 일을 하셔서 돈을 꽤 많이 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전에는 핸드폰 매장을 했었어요. 봄팔이라고 하죠. 네, 핸드폰 매장을 한 7년 정도 했었습니다. 핸드폰 매장이 네. 되게 화랑기 때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돈을 꽤 많이 버셨는데 왜 그 유통이나 이커머스 쪽으로 오시게 된 건지. 망했습니다. 처음에 되게 잘 됐는데요. 네. 이게 첫 개인 사업이었거든요. 그 전엔 직장 다녔었겠죠. 직장을 다니다가 개인 사업이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핸드폰 매장을 했었는데 되게 잘 됐어요. 네. 시작하자마자 첫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근데 돈을 젊은 나이에 되게 많이 벌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매장을 많이 늘렸어요. 매장을 많이 늘리면서 욕심이 나가지고 좀 비싼 매장 되게 많이 늘리면서 이제 또 투자도 많이 받았어요.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돈 많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버니까 자기를 좀 투자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투자도 받고 해서 많이 늘렸는데 나라 이제 단통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법이 생기면서 그때 이제 완전히 하향기에 접어들죠. 핸드폰 사업이. 그러니까 살아남으신 분들 좀 있는데 그때 저는 매장 월세랑 그 직원 인건비가 너무 급작스럽게 키운 만큼 또 너무 커졌었어서 거기서 이제 적자를 면치 못하고 근데 빨리 접었으면 또 괜찮았는데 이제 사업이라는 게 빨리 접는 게 좀 힘들잖아요. 네. 또 잘 되던 사업이 안 되니까 이제 다음 달이면 또 잘 되겠지. 다음 달이면 잘 되겠지. 그렇게 한 1년을 좀 이상을 끌다 보니까 네. 큰 적자를 보고 빚이 생겨서 이제 접게 됐죠. 핸드폰 매장에서 액세서리 판 현금이 한 5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50만 원 가지고 이제 이어폰을 한번 팔아보자. 네. 그 이어폰을 팔아보자 해서 팔았던 게 아니고 핸드폰도 안 팔리니까 액세서리 더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은품으로 주려고 했던 블루투스 이어폰이 걸려 있었는데 먼지가 이제 자욱하게. 찼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를 그냥 팔아보자 라고 해서 온라인에 올려서 팔게 된 게 이제 온라인 판매 시작이었죠. 근데 그때 블루투스 이어폰을 엄청 많이 파셨다고. 한 달에 한 4만 개 정도씩 팔았던 것 같아요. 온라인 시장에 뛰어들기 전부터. 그렇죠. 그때가 이제 온라인 시장은 아니었고 유통이었다고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이 먼지 낀 이어폰을 중고나라에 올려서 팔았어요. 30분 만에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3, 4개 있었는데 팔리길래 그 있던 50만 원을 가지고 하나에 10,000원이었거든요. 50개를 샀어요. 50개를 사가지고 중고나라에 다 팔았어요. 또 50개를 또 다. 네, 하루 만에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처럼 핸드폰 매장이 잘 안 돼서 고통받고 있는 사장님들이 많을 건데 그 사람들한테 이걸 유통을 하자라고 해서 그 다음에 중국에서 그 상품을 수입을 해서 유통을 하기 시작한 게 제 유통 사업이 시초였죠.
그런데 대표님은 지금 주력 마켓이 쿠팡이시잖아요. 예. 이런 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대표님이 쿠팡에서 네. 월 매출과 순수익이 얼마나 되시는지. 거의 쿠팡 쪽 위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판매 매출은 한 7억 정도, 네, 월 7억 정도고요. 순수익 알겠습니다. 사입이나 브랜딩으로 판매하시는 제품이 구매대행 쪽이랑은 확실히 카테고리가 다를 것 같거든요. 구매대행은 약간 사입업자들이 쉽게 팔 수 없는 인증 요소가 들어간다거나 좀 네. 크고 무거운 것들을 많이 파는데 사입이나 브랜딩으로 대표님 같은 판매 방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카테고리군을 많이 파는 게 좋은지 초보자들도 네. 그게 궁금해요. 또 그렇게 차이 있진 않고요. 네. 저도 가장 많이 나가는 상품 중에 하나는 네. 전자제품이거든요. 아, 대표님도? 네, 아직까지도 그 시초가 됐던 넥밴드 블루투스 이어폰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이어폰 같은 상품들이 사입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아. 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많이 판매하시잖아요. 네네네. 많이 판매하시는데 저는 그 제품을 이제 사입해서 판매하고 있고 지금도 가장 많이 팔리고 큰 매출을 내주는 상품 중에 하나가 블루투스 이어폰이죠. 그러면 네. 이게 궁금해요. 구매 대행으로 한두 개 팔리면 네. 사입으로는 하루 동안 구매 대행으로 한 개가 팔렸어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사입을 했어요. 그러면 판매가 좀 더 많이 될 것 같은데 몇 배 정도 된다 이런 게 약간 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상품마다 틀린데 네. 보통 좀 작은 제품이나 그렇게 고가 상품이 아닌 거는 10배 정도는 팔리지 않나. 구매 대행은요. 네. 시즌성 제품을 많이 팔아요. 그런데 대표님은 시즌성 제품을 많이 파시는지 아니면 네. 시즌을 덜 타는 비시즌 일반 상품을 많이 파시는지 네. 궁금하고요. 상품 소싱을 하기 위해서 네. 많은 공을 들이시는 건지 그러면 그 공을 들인다면 어떻게 공을 들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시즌성 상품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잘 안 하는 편이고요. 이유는요? 시즌성 상품이 좀 힘들고요. 큰 돈이 된 만큼 조금만 실수를 했을 때 악성 재고가 좀 쌓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즌성 상품은 잘 안 하고 지금 하는 상품들은 이제 꾸준히 많이 나갈 상품,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지 않은 상품 또는 경쟁을 해서 이미 제가 거의 다 잡은 상품들 위주로 진행하고 있어요. 소싱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똥눈이에요. 제가 소싱을 정말 못해요. 네. 지금까지 제가 이 상품 될 것 같다 네네네. 하고 시장 분석해서 네. 찾은 상품 중에 잘 된 상품이 없었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7억 매출을 꾸준히 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 찾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감각이 좋으신가 봐요. 네네네. 온라인 판매 잘하고 계신 분들. 요즘에는 보면 젊은 층들이 유행에 민감해서 그런지 잘 찾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대 판단님께서 어떤 상품을 찾아서 잘 팔고 계신다. 그러면 그걸 보고 쫓아가요. 굳이 시장에 1등 할 필요는 없으니까 1등 하는 애를 따라간다. 1등 하는 사람을 따라간다 보다 잘 팔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내가 뺏어서 1등을 한다. 이거 나가도 돼요? 괜찮습니다. 근데 좋아요. 요즘 제가 부대 판단님 못 파는지 열심히 찾아보고 있어요. 결국 벤치마킹은 하나의 소싱 전략으로 가져가신다고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커피를 팔아요. 원두커피랑 비슷한 카페라테를 파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커피 자체를 따라가시는 거예요? 똑같은 상품을 하는 건 아니고 비슷한 상품이나 저는 따라가는 입장이잖아요. 따라가는 입장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부대 판단님이 커피를 파셔요. 네. 근데 잘 팔고 있어. 네. 그럼 내가 그걸 따라가는데 커피에 조금 더 뭔가를 조미료를 얹어서 좀 더 잘 팔릴 수 있게 네네네. 뭐 크림을 얹어서 준다던가 예. 같은 가격에. 왜냐면 상품은 특히 공산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좀 더 좋은 상품이 나오잖아요. 네네. 좋은 상품을 또 소싱해서 따라가거나 같은 가격에 따라가거나 아니면 더 좋은 서비스로 그 사람을 그려 잡을 수 있는 거죠. 이 질문을 드렸던 거는 그 벤치마킹을 했을 때 네. 내가 만약에 새로운 걸 더 얹었을 때 소비자들의 반응이 시큰둥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네네. 그냥 아예 똑같이 가나 아니면 조금 네. 변주를 주시나 이게 궁금했는데 네. 약간의 변주를 주시는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대부분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초보자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처음 온라인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 그리고 사실 이분들이 어떤 제품을 팔아야 잘 팔리죠? 어떻게 해야 매출을 낼 수 있죠? 이런 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네. 애초에 상품의 판매 시작은 소싱이니까 초보자가 하기 쉬운 벤치마킹 소싱법이라든지 혹은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소싱법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 네, 지금 온라인 시장이 되게 치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초보자분들이 들어왔을 때 좀 만만한 시장을 찾아라 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지 않은 상품들을 소싱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서 오히려 배울 게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내가 되든 안 되든 초보자면 초보자일수록 고수들이 많이 파는 제품 그 상품들에 뛰어들어서 거기서 어떻게든 한번 부딪혀보면 그 다음 제품에선 또 성공을 할 수 있거든요. 운이 좋은 분은 그 제품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치열한 제품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결국 잘 팔리는 시장을 따라가라는 건데 센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런 시장을 비집고 들어가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뭐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셀링 노하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 뭐를 어떻게 팔고 있고 어떤 상품을 팔고 있고 어떤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를 네. 다 찾아서 나도 흉내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구대 판다님이 어느 상품을 파신다고 하면 이 사람이 고수라고 내가 생각하고 롤모델로 삼는 거죠. 네. 롤모델로 삼아서 이 사람이 이 상품을 뭐 블로그에 마케팅을 했는지 인스타에 마케팅을 했는지 아니면 뭐 카페 후기를 남겼는지 등을 다 파보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고 똑같이 흉내내보는 거죠.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오른쪽 날개님이 쇼핑몰 자체를 탐구하고 그리고 나의 경쟁자를 분석하는 거를 되게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항상 새벽 2시가 되기 전에 일어나세요. 그 이유가 뭔지. 2시에 일어나는 이유는요, 온라인 시장이 2시에 좀 시장이 좀 멈춰져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의 이제 방문자 수도 초기화가 1시 반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 사람이 얼마나 방문자 수가 방문하는지 정확한 데이터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솔직한 이유는 밤에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저녁 6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서 늦게까지 좀 일을 하고 싶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일을 하고 남보다 늦게 자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텔레비에서 재밌는 것도 많고 그리고 카톡방에서 제가 수다 떠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네네. 카톡방에 글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이게 자꾸 일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더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벽 2시에 한번 집에 가서 차라리 일찍 자고 6시에 자면은 집에 가자마자 자면 1시 반, 2시 정도면 눈이 딱 떠져요. 그리고 그때 눈이 떠지면 잠이 다시 안 옵니다. 그때는 이제 뭐 TV도 재밌는 게 안 하고요. 카톡방에 새벽 2시에 카톡하면 쫓겨나죠. 그래서 딴짓을 못하고 그때는 그냥 온라인 판매에 집중을 해서 시장을 좀 둘러볼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좋고 그래서 새벽에 2시 반, 2시쯤 일어나서 네, 업무를 보고 있어요. 가끔 이렇게 오나이님이랑 대화를 해보면 쇼핑몰 로직을 이렇게 엄청 탐구하셔서 모든 걸 다 하세요. 제가 저번에도 얼마 전에 전화 드렸잖아요. 저 이런 일 터졌는데 어떡하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거 보면 이 사람은 똑똑하기도 한데 공부를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경쟁자가 몇 개 팔렸는지도 다 분석하신다면서요. 그럼요. 예, 그때는 딱 멈춰져 있기 때문에 잘 보이죠. 시장이 멈춰 있어요. 낮에는 순위도 많이 바뀌고 방문자도 많이 바뀌고 뭐 낮에 뭐 행사를 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면 행사 때문에 큰 수로 이제 그래프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새벽에는 누가 행사를 치지도 않고 뜬금없이 방문자가 많이 방문할 일도 없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보면 깔끔한 시장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상품을 소싱할 때 대표님은 사입을 하시니까 상품을 소싱할 때 공급처하고 협상하는 방법이나 가격을 좀 조정하는 팁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처음에 가격을 깎진 않아요. 깎지는 않고 처음에는 공급자분이 주실 수 있는 가격을 그냥 주셔라. 나도 뭐 보여드린 게 없으니까 원하는 가격을 그냥 맞춰서 해주고요. 대신에 처음부터 약속을 받는 게 내가 몇 개 이상 판매를 했을 때 시장을 먼저 봐야겠죠. 이 시장이 얼마나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최대치를 뽑아요.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내가 1등을 했을 때 1등을 했을 때 몇 개나 팔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제조사나 공급처에 가서 내가 이만큼 팔면 얼마에 줄 것이냐라고 물어봐요. 아직 팔진 않았지만 내가 이만큼 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나에게 얼마에 줄 것이냐를 물어보면 사람들이 좀 놀라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너가 이만큼 팔 수 있겠어? 이런 건가요? 네네네, 그쵸. 그래서 웃으시면서 본인들도 저도 터무니없는 수량을 얘기한 거잖아요. 터무니없는 가격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만큼 팔면 내가 이렇게라도 줄게 라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을 받아오고 그만큼 팝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협상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나를 증명한 다음에 가격을 깎는다. 그게 오히려 훨씬 더 많이 깎을 수 있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공급처랑 협상을 할 때 처음부터 저 50% 마진 보고 싶어요. 30% 마진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를 증명을 하고 협상을 한다. 자, 사실 저희는 구매 대행을 하다 보니까 구매 대행은 요거 몇 개 팔아보다가 안 팔리면 접으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사입은 그게 아니잖아요. 재고라는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입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좀 있을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입에서 리스크는 진짜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과제이기도 하고요. 저도 이 리스크 때문에 많이 뭐 힘든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이거를 뭐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최소화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최소화하다 보면 또 사업을 키우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요거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리스크를 계속
줄이면서 가다 보면 사업이 잘 못 크는 것 같고요. 사업을 키우다 보면 리스크가 계속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하루 만에 대표님이 매출을 10배를 뻥튀기 시킨 적도 있으시다고. 네네네. 어떤 거를 어떻게 특별한 비기를 통해서 뻥튀기 시키셨는지. 2년 전에 이제 뭐 핫딜이라고 하죠, 소위. 예, 뭐 카페 핫딜이나 커뮤니티 핫딜 등을 통해서 10배의 수익을 올린 적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당시는. 근데 지금은 뭐 누구나 많이 하고 그쵸.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는 거기에 이제 각 채널들마다 또 행사 구자들이 있잖아요. 행사 구자를 진행을 하면서 같이 그 핫딜들을 진행을 해서 핫딜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한번 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이제 같아요. 뭐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국내에는 이제 인터넷에 또 커뮤니티 사이트 순위라고 하면 이제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그 커뮤니티 그리고 또 카페들이 있잖아요. 뭐 네이버 카페 중에 뭐 여자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신 뭐 맘카페 또는 뭐 남자분들은 뭐 캠핑 카페, 자동차 카페 이런 데 보면 카페들을 찾아보시다 보면 싸게 파는 제품들을 홍보하는 핫딜 게시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 상품이 행사를 한다라고 올리면 판매가 극대화됩니다. 지금 오날님이 저랑 오날스쿨인 서울을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신데 아, 네네. 처음에는 이커머스 셀러를 하시다가 교육을 하시게 된 계기가 되게 궁금해요. 교육을 한 지는 좀 오래됐고요. 한 7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예, 그때 당시는 그 유통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유튜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진 않았었고요. 유튜버 한 분이 교육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수입 유통을 하니 수입 유통 셀링을 같이 하니까 본인 수강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강생들 상대로 제품을 좀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 네네네. 라고 해서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배대지 업체들이 잘 돼 있지 않았었거든요. 아, 예, 구매 대행 업체들도 많지 않았었고 그래서 그때 제품을 공급해주기 위해 그 교육을 갔었는데 그게 이제 시점이 돼서 교육을 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수업을 오래 진행하셨으면 노말한 것만으로는 수업을 안 하실 거잖아요. 꿀팁이나 좀 특별한 방법 그리고 그 셀러들이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꼼수나 그런 것들 있으면 좀 풀어주세요.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채널 많이 보시니까 네. 이제 쿠팡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쿠팡에서 아이템 위너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쿠팡은 네이버랑 다른 채널이랑 좀 틀리게 상품 등록할 때 보면 카테고리를 정하고 제목을 입력하는 순서가 아니고 상품 등록할 때 보시면 처음부터 카테고리 매칭을 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걸 또 무시하고 그 아래로 내려가서 상품 제목을 적어 넣으시면 또 그 상품과 비슷한 카테고리 상품들이 떠요. 네네네. 그래서 또 매칭을 하겠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이만큼 쿠팡은 카테고리 매칭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아이템 위너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카테고리 매칭이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아이템 위너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제 카테고리 매칭으로 상품을 등록하게 되면 보시면 상품 제목 그리고 브랜드 그리고 제조사. 세 칸이 비활성화가 돼요. 그렇다는 거는 카테고리 매칭의 주요 키포인트는 제목, 브랜드, 제조사란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템 위너를 뭐 묶으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잘 팔고 있는 상품에 아이템 위너가 붙어서 공격을 당하거나 해서 이제 또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럴 때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래서 네. 이제 뭐 로켓 배송이나 이런 상품들은 화이트리스트 제도로 브랜드 상표권을 등록해서 푸는 방법이 있긴 있죠. 근데 그거를 하기에 초보자분들이나 이제 시작하는 분들은 언제 또 상표권을 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브랜드 제조사란에 정보를 바꿔주시면 아이템 위너에서 바로 해제됩니다. 내가 직접 수기로 등록한 거라면 네. 브랜드 제조사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예. 바꿔서 풀면 바로 풀린다. 네네. 그러면 수많은 기간 동안 수많은 수강생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수강생이 있을까요? 최초에 이제 수업을 했을 때, 네. 그 아까 얘기한 7년 전에 한 유튜버 분이 수입 유통을 해서 제 상품을 공급해달라. 네. 그래서 공급하러 갔다가 어떻게 거기서 우연한 기회에 제가 또 강의까지 하게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당시에 한 여성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차후에 찾아오셨는데 유튜버 중에 네. 정다크님이라고 온라인 셀러라면 누구나 다 아는. 네, 그 정다르크님이 찾아오셔서 자기가 옛날에 수업 들었던 수강생이다. 근데 이제 수강생분 중에 저보다 훨씬 더 잘 되신 네. 훌륭하신 분이 되셨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제가 그 채널에 강사를 또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저를 이제 직원으로 채용해 주신 저희 이제 사장님.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분이 제일 기억에 남죠. 아,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네. 꿀팁이랑 재밌는 대화를 한번 나눠봤는데, 그러면 대표님께서 초보자한테 셀러로서 한번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지, 셀러 선배로서? 저는 이렇게 뭐 특출난 사람도 아니고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사업도 한번 해서 망했었고, 근데 이제 온라인 셀러 이 계로 들어와서 남들 못지않게 어느 정도 성공은 성공했다고 남부럽지 않게 요만큼은 성공했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게 최초 판매했던 제품이 좀 치열한 제품이었어요. 전자제품을 팔았었기 때문에 그쪽 안에 고수들이 지금도 보면 친하게 지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 뭐 몇백억 매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천억대도 있고요. 네. 많고, 저보다 훨씬 더 나이도 어린 분인데도 차를 뭐 10대, 20대씩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온라인 셀링으로 성공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랑 그 안에서 뭣도 모를 때였죠. 네. 저도 지금 만약에 이 셀링 시장을 알고 접근하라 그랬으면 겁이 나서 못 갔을 것 같은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서 그분들이랑 치열하게 싸우다가 나중에 다른 카테고리를 가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때 큰 업체들도 많이 알게 됐고요. 네. 그게 밑거름이 많이 됐거든요. 아. 근데 지금 교육을 해보니까 처음에 되게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돈이 없어서 겁내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걸 사입했을 때 팔릴까? 그렇죠. 그래서 겁내하시는 분들, 또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지 않은 상품이다라고 못 받고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되든 안 되든 가장 큰 시장에서, 내가 온라인 시장에 내가 이 제품을 판다면 무조건 1등을 목표로, 네. 1등을 목표로 하고 큰 시장에서 한번 싸워보겠다. 되든 안 되든, 그죠? 라고 한번 해서 도전해 보시는 게, 도전해 보시면 그만큼 나중에 대가는 크게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자라고 작은 데 비집고 들어가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네. 처음부터 큰 데 가서 제대로 되어봐라. 그쵸? 아 맞다, 요거 말씀 안 드릴 뻔했네요. 그 우리 오나이님께서 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4월 13일 목요일날 저녁 7시에 무료 특강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네. 혹시 어떤 내용을 무료 특강을 해주실지. 네, 이제 쿠팡 광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관심 네.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쿠팡 광고를 쉽게 할 수 있는 팁을 좋습니다. 합니다. 4월 13일 목요일 저녁 19시에 오른쪽 날개님께서 쿠팡 광고 무료 특강을 하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줌 참여 링크는 유튜브 커뮤니티랑 네이버 카페, 그리고 구대판다 단톡방 1번, 2번 방을 활용해서 그날 저녁 18시 50분에 공지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힘든데요? 좀 전에도 수업을 하고 오셔가지고. 네네. 근데 오늘 힘드신 거 티 하나도 안 나고 되게 감사합니다. 많이 풀어주셔서 네. 구독자님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오른쪽 날개님을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